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급하게 EV9의 실차가 드디어 공개를 했습니다.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 공개가 돼야 됐지만 뭔가 실수로 14일날 EV9의 실차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가 된 사진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예상도라든지 컨셉트카랑 거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나요? 이 이야기는 이번 EV9의 실차는 지금 도로에 돌아다니는 그냥 다른 차들과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자동차 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는데 이런 꽁꽁 얼어붙은 시장을 EV9이 조금 해소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EV9의 컨셉트카를 보면 어땠나요? 어퍼 그릴에 불빛이 들어왔잖아요. 양산이 되는 EV9에도 뭔가 새로운 정보라든지 뭔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공개된 사진만 본다면 뭔가 그 어퍼 그릴에 기능이 들어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파킹라인과 휀다 클래딩만 봐도 평범해 보이지 않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EV9의 외관 디자인은요, 기아에서는 오포짓 유나이티드의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차 디자인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봐야 되지만 가장 먼저 다른 차와 함께 놓고 주행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선 자체가 하나하나 평범하지가 않아요. 오퍼 그릴 자체도 볼륨감이 엄청난데 중간에 크롬 라인을 연결을 해서 전면부의 느낌을 하나의 통일감 있게 만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휀다의 각져 있는 부분과 언밸런스한 매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드램프에 들어가 있는 DRL도 아래까지 쭉 이어져 있고요. SUV 모델이다 보니까 스키드 플레이트를 집어넣어서 강인한 느낌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휀다의 클래딩이 겉에 부분은 각이 져 있지만 안쪽은 동그랗게 이중적인 느낌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대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헤드램프 디자인을 정말 잘 만들어 놨습니다. 휀다 쪽 위로 올라가는 DRL, 그리고 어퍼 그릴과 연결되어 있는 이 DRL만 보면은요, 차가 한층 더 커 보이고 웅장해 보이면서도 되게 세련된 느낌을 보여주게 합니다. 그리고 중간을 가로지르는 크롬 라인도 차를 좀 더 럭셔리하게 만들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큐브처럼 굉장히 작게 들어가 있는 헤드램프의 램프들을 보면요, 요거 G90 때 MLA 헤드램프처럼 라이팅 설계, 그러니까 기술 쪽과 협력을 통해서 이 램프를 되게 작게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라인은 굉장히 과격하게 가져가서 심심할 틈을 안 주는 거죠. 요게 기술적으로도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그 다른 헤드램프 막 크잖아요. 그 큰 램프가 압축돼서 저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보여져야 되는 그 광량을 얇게 자그맣게 만들었는데 똑같이 보여줘야 되는 거는 그 안에 엄청난 기술력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걱정인 게, 저게 지금 휀다 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부딪혔다가 깨지면은 좀 비쌀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느낌은 실차로 보면 조금 더 EV9의 독특한 디자인을 보여줄 것 같고요. 게다가 측면에 이어지는 사이드 부분에도 스키드 플레이트와 마찬가지로 약간 엣지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EV9에 조금 더 차가 좀 밑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무게감을 선사해 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EV9의 사진을 보면서 드는 느낌이, 어쨌든 얘는 기아의 플래그십 모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웅장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함께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EV9은 기아에서는 최초로 선보이는 7인승 대형 SUV 전기차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디자인을 보면은 이거는 지금 신경을 써서 출시했구나, 신경을 써서 포인트를 집어넣었구나 하는 부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천장에는 루프렉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바로 2열의 파노라마 썬루프입니다. EV9은 실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클 텐데요. 2열에서 보여지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굉장히 개방감이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GMP 플랫폼은 EV6, 아이오닉5와 다 공통으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커져도 얼마나 커질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전기차 플랫폼은 내연기관과는 조금 더 다릅니다. 플랫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조금 더 휠베이스를 넓게 가져갈 수도 있고, 공간의 활용도에 있어서 더 많은 부분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 차가 조금 더 세단처럼 밑으로 내려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전기 배터리가 밑에 깔리기 때문에 무게가 좀 더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타고 내리는 느낌이 SUV보다는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고 세단의 느낌을 좀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서 또 포인트가 1열과 2열, 3열의 테마를 다 다르게 잡아놨다고 하는데요. 1열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넓은 실내 공간을 통해서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 하고요. 2열은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3열이 사실 가장 메인인데요. 지금까지 출시가 됐던 전기차들은 거의 3열이 없었죠. 그나마 벤츠의 EQS SUV가 3열을 갖춰서 나왔는데 공간이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EV9은 3열의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실제로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게 좀 더 편하게 탈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요. 어떤 느낌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가격과 주행거리를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정확하게 트림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EV6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구성의 트림으로 나올 것 같고요. 가격이 7천만 원에서 조금 더 저렴하면 6천만 원대까지도 뭐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6천에서 9천만 원 사이 보조금을 50%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고 하고요. 주행거리는 400km 중반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100%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정보가 나온다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후면의 디자인을 보면은 예상도와 컨셉트카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면부의 디자인을 보면은 볼보의 XC90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 근데 트렁크 리어 부분이 되게 면이 깔끔하지 않나요?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트렁크 리드에 엣지 라인을 추가해서 조금 더 샤프한 느낌을 추가한 것 같습니다. 또 포인트가 방향 지시등이에요. 지금 테일램프가 위로 올라가 있고 방향 지시등도 위로 올라가 있어서 요즘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방향 지시등 밑에 들어가면 눈에 좀 안 보인다,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EV9 같은 경우에는 방향 지시등이 위로 올라가 있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게다가 후면부를 보면은 깔끔하죠. 와이퍼도 히든 와이퍼처럼 숨겨져 있고 디지털 룸밀러가 또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에 스키드 플레이트가 전면과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어서 강인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미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새로운 차, 신차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휠 디자인입니다. 공개가 된 사진을 보면요, 세모 모양의 휠과 네모 모양의 휠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휠 디자인을 이렇게 세모, 동그라미, 네모 이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근데 기아에서는 EV9의 그 포지션 자체가 미래에서 온 차,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한 의미 있는 그런 차예요. 그래서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도전,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 휠 디자인도 어찌 보면 되게 성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모, 네모가 뭡니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세모가 과연 상위 트림의 휠일지, 네모가 상위 트림의 휠일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세모 휠이 껴져 있는 차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간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조금 더 상위 트림의 휠이 세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 2열과 3열 시트가 다 폴딩이 되죠. 평탄화가 되어 있어서 그 위에 그냥 매트릭스만 깔면은 차박, 캠핑,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바로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EV9에 빠지지 않고 들어갈 포인트가 있죠.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좀 달라졌잖아요. V2L 기능이 있고 없고 차이로 보조금을 조금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V9에도 당연히 V2L이 들어갈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EV9에도 V2L 기능이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좀 빠져있지만 러기지 스크린을 끼울 수 있는 홈이 있죠. 이 러기지 스크린을 지금 뺀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트렁크 밑에 히든 공간에다가 숨겨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 러기지 스크린이 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요게 거치할 데가 없으면은 빼놔도 이게 애물단지가 돼요. 하지만 트렁크 밑에 히든 공간에 숨겨놓는다면 공간의 활용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EV9의 컨셉트가 공개됐을 때 또 뭐 있었어요? 스위블 시트, 돌아가는 시트,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EV9은 기존에 나왔던 전기차와 내연기관과는 완전히 다른 실내 공간을 보여줄 거다. 지금까지 출시됐던 차들 중에서 가장 넓은 실내 공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카니발에는 없지만 스타리아에는 어떤 게 있어요? 스위블 시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시트가 있잖아요. 이게 EV9에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아 EV9에도 스위블 체어가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서 자율주행이 또 들어가면 진짜 완전 자율주행 뭐 4단계, 5단계에 들어가면 다 알아서 차가 운전하기 때문에 이 공간의 활용도를 다르게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EV9에 아직 자율주행 뭐 4단계, 3단계가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도한 거는 2열의 공간에 스위블 체어가 들어가 있어서 기존 내연기관의 C2와는 조금 더 차별화를 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뭐 3열도 조금 더 둘러보면요. 지금 송풍구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3열의 공간이 아무리 넓어도 개방감이 좀 답답하면은 되게 좀 뭔가 불편해요. 근데 지금 3열에 있는 유리도 굉장히 크죠. 카니발은 조금 좁아가지고 답답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EV9은 3열 유리도 굉장히 크고요. 카니발과 동일하게 위쪽에 지금 송풍구가 달려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카니발도 타보셨던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3열에 타면요, 에어컨이나 히터가 좀 답답해. 이 위에 있는 게 잘 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도어 쪽에 하나 송풍구가 더 있어가지고 바람이 나오면 조금 더 시원하고 따뜻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EV9에는 보이지 않고 있긴 하거든요. 아마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2열 천장을 보면 또 뭐가 있죠? 공조 통합 컨트롤러, 공조기 패널, 이 위쪽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은 중앙에 이제 센터 쪽 하단에 위치해 있는데 EV9에는 위쪽으로 올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도 혹시 아시나요? 실내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각적으로도 위쪽에 달려 있으면은 뭔가 좀 차가 좀 더 넓어 보이기도 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차들과는 공조기 패널 위치가 또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EV9은 기존에 나와 있던 차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보통 SUV는 2열보다 3열,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이렇게 위로 좀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 EV9은 어때요? 평평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 있죠. SUV는 이제 변속기나 뭐 이런 좀 구동축에도 뒤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래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느낌도 있고, 뒤에 타는 분이 답답하지 않게 위해서 일부러 조금 계단식으로 올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EV9 같은 경우에는 EGMP 플랫폼 평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계단식으로 올리기보다는 그냥 좀 평평하게 가져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내를 보면 1열도 엄청납니다. 기존에 거의 보지 못했던 차별화들이 눈에 보이죠. 가장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계기판, 디스플레이, 공조기가 일자로 이어져 있죠. 보통 공조기라고 하면은 어디 위치해 있어요? 중앙 센터 콘솔, 센터 페시아에 위치해 있잖아요. 근데 이 공조기가 계기판 쪽으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국내 최초로 여러분들께 고소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사진을 공개를 했었죠. 그때 계기판과 디스플레이 사이에 공조기 패널이 이동한다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완전히 이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패널을 이렇게 연결해서 붙인 거지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EV9의 실내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죠? 기존에 들어가 있었던 물리적인 버튼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버튼들을 다 디스플레이로 집어넣은 거죠. 하지만 또 다른 차별점은 집어넣을 거는 집어넣고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는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이 온도 조절을 사용하는 거는 물리적인 버튼으로 남겨놔서 사용의 편리성을 조금 더 좋게 만들었고요. 많이 사용하지 않은 버튼들은 이 디스플레이 안에 집어넣어서 실내 디자인을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버튼들의 이 디자인과 조작감 역시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디자인을 보면은요, 그냥 평범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사선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이게 조작을 했을 때 얼마나 또 편한지, 얼마나 조작감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다 신경 써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비상 스위치, 비상등 위치도 굉장히 깔끔한데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EV9을 딱 보면은요, 되게 운전석이 넓어 보인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이게 센터 콘솔, 이 센터 페시아,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이오닉5나 EV6 같은 플랫폼이고 거의 다 똑같은데 두 차를 비교해서 타보면 아이오닉5는 굉장히 넓고요. EV6는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그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센터 콘솔입니다. EV6는 막혀있고 아이오닉5는 뚫려 있어요. EV9은 센터 콘솔이 반 정도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실내 공간을 느끼게 해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수납 공간이 있어서 공간의 활용도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단 아쉬운 거는 C2와 동일하게 센터 콘솔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반 정도 나와 있어서 운전석에 탑승한 사람이 조수석으로 이렇게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차선 폭이 어때요? 좁은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운전석을 내려야 되는데 이거 운전석을 못 내리는 경우는 조수석으로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이 센터 콘솔이 뚫려 있으면, 그러니까 센터 페시아가 막혀 있지 않으면 이 조수석으로 해서 이렇게 쑥쑥 해서 내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되게 편합니다. 근데 EV9에는 살짝 간당간당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조금 애매해 보이지만 그래도 실내는 굉장히 넓을 것 같고, 핸들 디자인이 독특해졌죠. 그리고 이 버튼들도 최소화해놨습니다. 디자인들도 이전에 우리가 봤었던 기아의 물리적 버튼과는 또 다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센터 콘솔을 보면요, 또 뭔가 차이점이 있죠. 바로 기아가 칼럼식 기아로 들어가면서 이 중간에 센터 콘솔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컵홀더와 그리고 이제 뒤쪽 센터 콘솔 안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지문 인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진짜 신기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도어 손잡이만 봐도 디자인 되게 독특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당기고 싶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고, 앞쪽에는 메모리 시트 버튼이 있고 밑에 윈도우 스위치 버튼, 도어 트림의 디자인도 기존에 보지 못했던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EV6와는 또 다른, 아이오닉5보다 또 다른 EV9만의 독창적인 도어 트림 디자인인 것 같은데요. 되게 뭔가 좀 개방감이 있고 시원시원한 느낌도 있고요. 이 윈도우 스위치의 그 위치도 정말 중요해요. 제가 시승기 하면서 윈도우 스위치가 이게 좀 애매하면은 내가 이 뒷창문 열고 싶은데 앞에 연다든지 앞유리 열고 싶은데 뒤에 연다든지 이런 실수가 있는 경우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EV9의 윈도우 스위치가 딱 되게 좀 적절한 곳에 있는 것 같고, 디자인도 이 끝에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런 디자인을 보면은 되게 좀 조작감이나 좀 위치가 좀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지털 룸밀러가 들어가 있죠. 프레임리스 룸밀러처럼 좀 커지고 심플해졌는데 디지털 룸밀러가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를 잘 보면요, 한 가지 또 특징이 있죠. 좀 뒤로 이렇게 밀려나 있고 높이가 좀 이렇게 낮아요. 요 얘기는 전방의 시야, 전방의 개방감도 기존의 내연기관과는 좀 더 다르게 시원시원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출시하는 차들의 가장 기대하는 전기차, 바로 기아의 EV9이죠. 저 역시도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느낌을 줄지. 전기차 이제 많은 분들이 접해 보셨잖아요. 전기차는 이게 회생제동이라 해서 막 가다가 섰다가 이러면 멀미가 나요. 회생제동을 아예 끈다고 해도 구조적으로 밑에 무거운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인위적인 그 특유의 그 멀미나는 느낌을 아예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 대형 SUV 엄청 커진 만큼 배터리 용량도 커지거든요. 그리고 커진 만큼 이런 울컥거림, 멀미가 더하면 더했지 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G80이 되게 심하거든요. 과연 EV9에는 그런 멀미나는 주행감을 어떻게 잡아냈을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죠. 정확하게 공개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한번 한 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우와 들어가겠습니다. 자기야, 애 어딨어? 애? 애가 어딨냐니? 우리가 애가 어딨어? 아니, 애 어딨어? 아, 무슨 말 하는 거야? 누가 보면 오해하겠다. 애 어딨어? 애 어딨어? 애 어딨어? 애 어딨어? 애 어딨어? 애 어디 사? 우리 헤어지... 토끼, 쥐, 도베르만, 에어디는 3마리를 모두 드립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3마리를 모두 준비했어요. 고급스럽고 멋있는 디자인의 크롬 블랙, 다크 실버, 24K 골드, 로즈 골드, 이렇게 총 4가지의 컬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향제 하나씩 사지 말고 에어디 3종 세트 사세요. 원래 방향제 3개에 테라코타 3개씩 주지만 우파몰에서만 테라코타 2개를 더 증정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우파몰에서 에어디 사!